8번 이후에 조금 여러분을 또 귀찮게 할 만한 게 11번이었어요. 이 11번 실제로 이번 시험에서는 뒤쪽에 19번, 20번 킬러 문항들에 비해서도 정답률이 더 낮게 나왔던 게 이 11번이고, 그러면 처음에 이게 접근을 잘 못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원자량과 질량수가 같다라는 조건을 주고 문제를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질량수와 원자량이 같다라는 조건을 줬는데, 이 질량수라는 건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이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그 몰질량에 해당하는 단위도 강조를 했던 게, 그럼 질량수와 원자량이 같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원자량은 보통 단위 없이 쓰지만 이제 우리가 단위를 붙여주려면 몰질량 개념으로 그램 퍼 몰 단위를 붙인단 말이에요. 이 원자량의 단위를 붙일 때 그램 퍼 몰 형태로 붙이면서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등에 이렇게 숫자가 주어지면 그 숫자에 해당하는 게 그램 퍼 몰 단위를 갖는 거죠. 근데 이게 질량수하고 원자량을 같게 줬기 때문에요. 근데 질량수는 양성자수, 중성자수, 이 양성자나 중성자의 개수에 해당하는 숫자죠. 근데 이 두 숫자를 같게 줬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양성자, 중성자에 대해서도 그램 퍼 몰 단위로 동일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질량수인데 그걸 그냥 원자량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양성자, 중성자에 대해서도 원자량에 우리가 그램 퍼 몰 단위를 붙여서 1몰당 몇 그램 이렇게 얘기하듯이요.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도 1몰만큼 모으면 그 개수에 그냥 그램 붙인 것처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소원자라면 수소원자의 지금 수소원자가 우리가 질량수 1짜리가 있으면 이게 양성자 하나 있는 형태인 건데, 양성자 하나짜리를 질량수 1, 이걸 원자량 1로 두면 수소원자가 1이면 이게 1g per 몰이잖아요. 그럼 이 양성자 하나에 대해서 또는 질량수 1에 대해서 얘도 1g per 몰 단위를 붙일 수 있다라고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문제는 사실 해석을 이런 식으로만 잘 할 수 있었으면 그냥 양성자, 중성자 1몰이 1g이다. 지금 질량수와 원자량을 같게 줬으니까요. 원자량에 대해서 그램 퍼 몰 단위를 붙이듯이 질량수, 양성자, 중성자 개수에 대해서도 그램 퍼 몰 단위를 붙여 쓸 수 있다. 이렇게만 인지를 잘 할 수 있었으면 지금 양성자 10몰, 10g, 중성자 12몰, 12g 더해서 그냥 22g이라고 했으면 되고요. 그럼 여기도 자연스럽게 22가 나왔을 테고, 그러면 원자량이 44인데 지금 22인 거니까 22면 0.5몰이죠. 이게 0.5몰에 해당하는 거고, 0.5몰 기준으로 양성자가 10몰이 있다는 건요, 1몰 기준으로는 양성자가 20몰 있다는 거예요. 1몰 기준으로 20몰, 한 개 기준으로는 20개가 있다는 거니까 여기에 20이 들어가면서 원자 번호 20으로 잘 찾게 되고요. 둘은 동위원소인 거니까 여기를 20으로 찾게 되고,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아마 편하게 오셨을 텐데, 마지막에 여기를 찾을 때 이것도 동일하게 여러분, 양성자, 중성자에 대해서 여기가 빈칸이었지만 지금 중성자가 11몰이면 11g밖에 안 되죠. 근데 전체가 22g인 거니까 양성자가 여기가 11몰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지금 둘을 더해서 22g이 나와야 되는 건데 여기 11g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 11g, 그래서 20이라고 했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양성자하고 중성자에 대해서 지금 11몰인 거니까 둘이 1대1로 들어있다는 거죠. 양성자와 중성자가 1대1로 들어있는데 지금 양성자는 20개 들어있는 상태인 거니까요. 이 X 동위원소 안에는 중성자도 20개 들어있으면서 질량수는 4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였는데 처음에 어떤 부분인가 좀 접근이 잘 안 되셨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정답이 너무 낮은 문제고, 지금 기억번에 X의 원자번호는 20이 되는 게 맞고요. W는 22죠. 니은은 틀린 보기. 디귿번에 A는 40이 되면서 42가 아니죠.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됐습니다. 기억번 보기에만 맞는 보기가 됐죠. 답을 1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이렇게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해서 전체 질량이 나온 건데요. 이렇게 질량수, 원자량이 같다는 조건이 주어지면 양성자 개수, 중성자 개수, 양성자의 수, 중성자의 수로 질량수가 나온 거니까요. 그 숫자들에 대해서도 그램 퍼 몰 단위를 붙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접근이 가능할 거예요. 11번까지 풀이했고, 여러분 그럼 19번, 20번 이제 남아있는 킬러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이 중화반응에서 출제가 됐고요. 20번은 양적관계에서 출제가 됐고, 19번부터 보시면 이가산, 이가염기가 있고 일가염기도 하나 더 있는 상태고요. 수액에서 이제 모두 이온한다는 조건을 줬고, 가와나 일반적인 뭐 형태로 제시가 됐고요. 우리 이렇게 이가산염기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 뭐 특히 이렇게 3개 이상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도 있으면 간단하게 이온표를 작성해서 풀이하는 게 좋다라고 했었죠. 양이온을 먼저 적고요. 알짜이온 H+를 적고, 구경권 이온으로 양이온은 Y2+가 있고 Z+가 있고요.
음이온 쪽에는 X2-가 있고 OH-가 있습니다. 농도는 구경꾼 위에만 적으면 된다고 했죠. H2X에서 0.5몰 농도인 거니까 얘는 0.5몰 농도가 되고 YOH2는 A몰 농도, Z의 경우에는 B몰 농도가 되고요. 이미 제시된 것들도 있네요. 가실험에서는 0.5몰 농도짜리 30ml인 거니까 15ml씩 들어있는 거고요. 나도 15ml이 들어있었고 이건 이렇게 들어있던 거고, 가실험에서는 Y가 들어갔죠. Y는 자리만 잡아주면 되죠. 모르는 걸 뭐 미지수로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나 실험에서도 Y는 똑같이 들어간 거고요. 얘는 여기엔 10ml가 들어가 있었다면 여기는 15가 들어간 거니까 상대적으로 2대 3의 비율로 들어갔을 거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ZOH2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나 실험에서는 지금 여기를 가 실험이라고 두고요. 이 나 실험이라고 두고 풀고 있는 거죠. 가 실험에서는 이렇게 둘 들어갔는데 나 실험에서는 이렇게 셋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알자 이온은 액성에 따라서 들어가겠죠. H 플러스 또는 OH-의 몰농도라고 되어 있는데 4분의 1 몰농도에 지금 40ml인 거니까 얘는 10ml몰로 양은 정확히 준 상황이고요. 실제 이제 문제를 해석하는 거는 이 아래쪽이었겠네요. 지금 가에서, 이 가 쪽에서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합과 모든 음이온의 몰농도합인데 어차피 가는 같은 용액 안에서 같은 부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동일한 부피라면 지금 몰농도가, 모든 음이온의 몰농도가 크다는 건 음이온 수 자체가 양이온 수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해석은 둘 중에 하나를 하셨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게 된 자료가 가에서, 이 아래쪽에 써볼게요. 가에서 지금 양이온 수, 음이온 수가 있는데 이 양이온 수분의 음이온 수의 비율이 1보다 크다, 즉 음이온이 많다라는 걸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뭐 가장 간결한 거는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에 대한 비율이 나오면요, 이걸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죠. 우리가 얘를 바꿔 써주면 양이온의 평균 전하량, 이 평균 전하량을 이용하는 거죠. 둘을 자리를 바꿔 쓰면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아래쪽은 음이온의 평균 전하량으로 쓸 수가 있고, 이 식은 대각선 방향으로 곱해주면 전하 균형에서 그냥 나온 식이에요. 음이온 개수에 음이온의 평균 전하량을 곱해주면 음이온의 전체 음전하가 나오겠죠. 양이온 수에 양이온의 평균 전하량을 곱해주면 마찬가지로 양이온 쪽에 전체 전하량이 나올 테고 그 값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양이온 수, 음이온 수의 비율이 나오면 평균 전하량은 뒤집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직관적으로는 그냥 어떤 해석이냐면 음이온 개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건요, 평균적인 전하량은 개수가 적은데도 전하량을 맞춘 거니까 양이온 쪽에서 평균 전하량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의 조건으로 얘가 1보다 크다고 주어졌으니까 이 값이 1보다 크다라는 건데, 음이온 수가 많다? 그러면 적은 양이온의 개수로 어떻게 전하량을 맞췄지? 아, 양이온이 평균적으로 전하량이 큰 거구나. 그 얘기는 지금 H 플러스가 들어갈 거냐 OH 마이너스가 들어갈 거냐의 문제잖아요. 지금 얘는 없는 상태에서 얘가 들어갈 거냐 얘가 들어갈 거냐의 문제에서 구경꾼 이온은 전부 다 이가인 건데 알자 이온이 들어가게 되면 일가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 알자 이온이 들어가는 쪽이 평균 전하량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양이온 쪽이 평균 전하량이 커야 되는 거니까 알자 이온이 들어갈 때 지금 음이온 쪽에 들어가면서 양이온은 평균 전하량을 2를 유지를 하고 음이온 쪽에선 2와 1 사이에 어떤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염기성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었으면 뭐 이렇게 저는 설명하기 위해 썼지만요, 좀 익숙하신 분들은 보면서 바로 판단이 됐을 테고, 또는 어떤 방식의 판단도 괜찮냐면 우리가 중성이라면 알자 이온은 다 없어지면서 얘네 둘이 1대1로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뭐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중성은 아니고요. 중성이라면 둘이 1대1로 있는 건데 중성이 아니다. 그러면 둘이 1대1로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하나가 더 남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XOH2가 있고 지금 H2X네요. H2X가 있고요. YOH2가 있는데 얘네 둘이 지금 이렇게 같은 양, 머릿속으로 이미지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렇게 둘이 같은 양이 있었다. 그럼 이게 중성이 되면서 H2X하고 YOH2에서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는 없어지고 X2 플러스하고 X2 마이너스하고 Y2 플러스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성이 아니라는 건 어느 쪽이든 더 있다는 얘기죠. H2X가 더 있건 YOH2가 더 있건. 그러면 중성까지는 이렇게 둘이 같이 있었는데 중성이 아니라 지금은 염기성 또는 산성이 된다면 산성은 H2X가 더해지는 거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H2X가 더해지는 거고, 염기성이라면 YOH2가 더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중성일 때는 둘이 같았다. 근데 H2X가 더해진다면
중성일 때는 양이온수와 음이온수가 같지만 H2X가 더해지면 H2X, 말 그대로 H 플러스 2개당 X 하나씩이 더해지게 되니까 산성일 경우에는 당연히 양이온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중성에서 만약에 염기성으로 넘어가서 YOH2가 더해지게 되면 Y 하나당 OH-가 2개가 더해지는 거니까요. 음이온이 많다는 것 자체가 YOH2가 더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음이온 개수가 많아지는 그런 상황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 중성일 때와 비교해서 음이온 개수가 많다는 거니까 남으려면 YOH2가 더 남았다는 얘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액성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액성 판단이 되면 이제 그냥 편하게 풀리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가 얘만 잘 해석을 해서 가가 염기성이라고 주는 거구나 이런 걸 파악을 했으면 나 상황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여긴 없는 게 되는 거고요. 나는 사는 그대로인 가운데 오히려 염기의 양을 늘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염기성이 유지가 될 테고 그러니까 얘도 OH-지만 얘도 OH-가 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여전히 없는 거고 이 자리만 이렇게 들어갈 자리를 잡아주면 되고 그럼 여기를 그냥 그대로 메꿔나갈 수가 있는 게 지금 OH-가 남는 건데 여기 10mm몰이라고 찾았거든요. 여기에 10이라고 찾게 되고요. 그럼 전하균형, 이렇게 셋으로 전하균형이 맞으려면 30에 10 더해주면 음전하 쪽에 총 40이죠. 40이 되려면 이가짜리인 거니까 20이 있으면 됩니다. 지금 10ml에 20이 있는 거니까 얘가 2몰 농도라는 거 찾은 거고요. 문제에서는 그냥 요 X만 찾으라고 했네요. 뭐 묻진 않았군요. A는 2몰 농도라고 찾은 거고 10에 20이면 15에는 30이 있는 거고요. 아직 안 쓰고 있는 게 얘죠. 모든 양이온의 양이온수가 비율상 4대 9예요. 가에서는 양이온이 얘밖에 없는데 20이기 때문에요. 4대 9를 만족하려면 20이라면 여긴 45가 돼야 됩니다. 45가 되려면 여긴 15인 거고요. B도 묻진 않았지만 구해놓을까요? 15인데 얘는 15ml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요. 항상 이렇게 구경꾼의 몰수 또는 개수를 쓰고 슬래시하고 부피를 써주면 농도도 구하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15분의 15인 거니까 얘는 1몰 농도짜리입니다. 물어봤다면 1로 해주시면 되고 전하균형이 맞아야 되니까 왼쪽이 30 곱하기 2에서 60에 15, 75가 되고요. 오른쪽도 75가 되려면 30밖에 안 되니까 얘가 45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네요. OH-가 그러면 45mm몰이고 밀리몰을 밀리리터로 나눠줘야지만 몰농도예요. 지금 총 부피는 60ml이기 때문에 60분의 45, 즉 4분의 3 몰농도가 됩니다. 문제에선 이 몰농도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를 4분의 3으로 써주시면 되고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이 양적관계나 중화반응에서는 양적관계에서의 세 줄식을 활용하는 거 중화반응에서 이렇게 이온표를 작성하는 건 전혀 비효율적인 풀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온들을 여러 군데에 산계해서 쓰면서 여러 번 쓸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이온표를 작성하면서 이온들은 한 번 쓰면 되고요. 여기서 전하규정을 봐야지만 상황 파악이 더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나중에는 사실 이온표 없이도 빨리빨리 더 풀이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여러분이 연습하실 때요. 이렇게 이가산이 포함되는 상황에서 3개 이상 섞이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이온표 작성해서 풀이를 하는 것들을 좀 연습해 보시면 효율적이고 일관적이면서 조금 더 빠른 풀이를 분명히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20번 문제는 양적 관계에서 출제가 된 거고 얘도 처음에 첫 단추만 잘 끼웠으면 쭉 편하게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이 처음 시작이 중요했던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같이 보시면 A와 B가 반응해서 C와 D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개수가 A와 D는 4와 4로 제시되어 있으니까 쟤는 확인하고 B, C가 빠져 있는 거고요. 실린더에 A와 B의 양을 달리해서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다라고 되어 있고 이 가는 A에서 D 중 하나고 가는 반응 후에 남은 걸 얘기하는데 A에서 D 중 하나라고 했고 CD 분자량을 3대 5라고 줬어요. 이 문제가 좀 특이했던 건 자연스러운 흐름은요. 이걸 보는 순간 당연히 동그라미를 치면서 지금 C와 D에 대해서 분자량을 줬는데 바로 질량을 줬죠. 그럼 편하게 분자량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당연히 질량을 분자로 나눴으니까 몰수비가 나온 거고 몰수비가 C하고 D가 반응 후에 3대 2예요. 3대 2로 나왔다는 건 개수비가 3대 2라는 거니까 C를 6이라고 준 거죠.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여기까지 왔어야 되는데 사실 이 문제가 조금 검토가 덜 됐던 건 결과적으로는 이 자료를 쓰질 않죠. 그러니까 이걸 6을 구할 때 쓰게 되는데 문제에서 묻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C의 개수를 묻질 않았기 때문에 생성물 C의 개수와 무관하게 답이 나오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과조건이 된 문제입니다. 근데 처음에 풀이할 때는 당연히 과조건인 걸 모르고 풀었을 테니까요. 이게 주어졌을 때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풀어서
여기를 6까지 구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풀었어도 당연히 여기까지 왔을 테고,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겠죠. 뭐야, 이거 안 써도 되는 거였네? 그냥 이런 느낌으로 풀렸을 것 같고요. 뭐 아직은 뭐 시간 낭비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반응 전 A, B의 양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 거죠. 어떤 자료들이 주어졌나 보고 자료 정리를 해보는 건데, 반응 전에 A와 B의 양이 주어져 있고, 가가 A부터 D 중에 하나인데 가가 둘 다 남아있죠. 그리고 C와 D의 양, 여기서 개수 구할 때 썼고, 이건 미지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고요. 구하라는 건 개수 B와 요 N을 구하라고 했고, X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N은 0이 아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가 누군지 몰라도 둘 다 남아있긴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처음 시작은 이제 뭐로 시작하셨어야 되냐면 A, B, C, D 중에서 고르라고 했는데, 일단 제시된 자료들을 보니까 1번과 2번 실험에서 우리가 한계 반응을 찾기 위해서 일단 반응한 양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1번 실험보다 2번 실험에서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더 많은 양이 반응했습니다. 더 많이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도 많고 B도 많기 때문에 1번 실험에 비해서 2번 실험에서 더 많은 양이 반응할 게 확실하거든요. 그 얘기는 가가 생성물 C나 D 중에 하나라면 11n에서 10n으로 작아진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등호에서 이 부등호를 통해서 C와 D는 바로 탈락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쓰기 전에 이 부등호 자체가 의미가 있었고, C와 D를 탈락시키고 나면 그럼 가는 반응물인데, 반응물이 1번 실험과 2번 실험에서 동일한 게 남았다는 거죠. 동일한 애가 남았다는 건 반대로 동일한 애가 소모됐다는 거니까 1, 2번 실험에서 한계 반응물이 동일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A가 둘 다 소모되는 실험이거나 B가 둘 다 소모되는 실험인 건데, 여전히 이 부등호를 통해서 A와 B 중에서 누가 소모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게요. 만약에 이 실험에서 A가 한계 반응물로 둘 다 소모가 됐다. 그럼 A가 소모되면 1번 실험에 비해서 2번 실험은 A가 6몰에서 8몰, 즉 3대 4로 반응하는 실험이 되기 때문에요. 3대 4로, 그러니까 A가 한계 반응물로 다 반응했다면 B도 3대 4로 반응했을 거잖아요. A가 3분의 4배 반응했다면 같이 반응하는 B도 당연히 3분의 4배겠죠. 그럼 얘가 3K 반응했다면 얘는 4K 반응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수학적으로 바로 얘가 모순이죠. 왜냐면 우리가 원래 있던 B에서 반응한 B를 빼줘서 나와야 되잖아요. 원래 있던 거에서 이만큼을 빼줘야 되는데, 원래 있던 게 2분의 5배로 늘었는데, 늘어나는 건 2분의 5배로 늘었는데, 빼주는 건 2분의 5배가 아니라 오히려 더 적은 비율, 3분의 4배로 더 적은 비율로 빼줬죠. 그러니까 늘어나는 건 원래 있던 B의 양은 2분의 5배로 늘었는데요. 거기서 빼주는 건 3분의 4배밖에 안 늘었기 때문에 이 부등호가 만족을 못합니다. 오히려 아래쪽이 크다고 해야죠. 왜냐면 원래 있던 양이 2.5배까지 늘었고, 근데 거기서 빼주는 건 2배는커녕 3분의 4배밖에 안 빼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늘어난 거는 더 큰 비율로 늘었고 빼주는 게 적은 비율이기 때문에 이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가 모두 소모되었다라는 걸 모순이라는 걸 찾게 되고요. 그럼 B가 모두 소모됐다라는 거고, 이때 문제풀이 습관이 중요한 게 이제 B가 모두 소모됐다를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그럼 B가 모두 소모되면서 이만큼, 여기는 5만큼 줄어드는 상황인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 개수를 미지수로 해서 풀기 시작하면 문제가 이상해지는 거라고 했죠. 더 복잡하게 풀게 되고 스스로 조금 더 복잡한 풀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는 항상 저절로 찾아질 때까지 쓰지 마시고요. 이걸 뭐 B대4 이래가지고 얘가 2 반응했을 때 뭐 B분의 8 반응했다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저절로 이제 그러니까 스스로가 더 복잡한 풀이를 하게 되는 거고, 개수는 그냥 모르면 모르는 채로 남겨놓으시고요. 개수를 활용한 미지수를 쓰지 마시고, 지금 상황을 보니까 B가 모두 한계 반응물로 반응했다면 2대 5로 반응한 거잖아요. 1번 실험보다 2번 실험에서 B가 2분의 5배로 반응했다면 A도 2분의 5배로 반응해야죠. 즉 A가 여기서 2K 반응했다면 여기는 5K 반응하는 상황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남은 게 지금 11대 1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식을 풀더라도 요 비례식을 풀었어야 되고, 그러면 6-2K 그리고 8-5K가 있을 때 얘네들의 비율이 지금 10분의 11이라는 거잖아요. 6-2K와 8-5K가 11대 10의 비율, 요 비례식을 풀어주면 되고요. 비례식은 보통 숫자를 맞추거나 변수를 맞추거나 해서 차이를 가지고 많이 푸는데, 지금은 둘 다 맞추기 불편해 보이니까요. 그냥 뭐 우리가 보통 그런 식으로 숫자를 맞추는 거는 곱하기가 복잡할 때거든요. 근데 요 정도 곱하기는 할 수 있는 거니까요. 60에서 20K가 되고, 이렇게 곱해주면 88 55K가 되면서 넘겨주면 35K가 28이 되는 거니까 7로 나눠주면 K는 그러니까 5분의 4, K의 경우에는 0.8이 됩니다. 0.8을 대입해주면 n을 바로 찾은 게 되네요. K에 0.8 대입하는 순간 요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개수도 찾은 거죠. K 0.8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4대 5로 반응한 거니까 이렇게 개수는 저절로 찾아지게 해야지 개수를 활용해서 뭔가 미지수를 쓰면 항상 돌아가는 풀이하게 돼요. 제가 뭐 기출문제 킬러문항 4, 50문제를 풀면서도 개수를 활용한 미지수 풀이는 아예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더 복잡한 풀이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시고 4대 5로 그럼 K를 대입하면서요. 0.8 대입하면서 찾았고 지금 8에서 4가 빠졌으니까 이 남아있는 양이 지금 4예요. 8 빼기 4인 거니까 4가 되는 거고 그럼 N은 0.4가 됩니다. 그럼 B는 4라고 찾았고요. N의 경우에는 0.4라고 찾았고 B는 죄송해요. 5라고 찾았군요. B는 5라고 찾았고요. 이 자리는 0.4라고 찾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X인 건데 X는 아까 여기서 찾아낸 거군요. 지금 B가 한계 반응물로서 2대 5로 반응을 하면 우리가 항상 반응한 반응물의 양, 생성된 생성물의 양, 전체 몰수 변화량 이 셋이 함께 다닌다고 했죠. 반응한 양이 2배가 되면 생성되는 양도 2배, 전체 몰수의 변화량도 2배. 지금 반응한 양이 2분의 5배가 되면 생성되는 양도 당연히 2분의 5배가 되죠. 이게 10W라면 여기는 25W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X자리는 25W가 되고요. 분모에 2가 되고 25W가 있으니까 2분의 25W 형태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답을 4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20번 문항도 처음에 접근이 조금 힘들었던 거지 이 도입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이어지는 풀이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처음 도입 부분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서 뭐 계산 과정이나 뭐 이렇게 복잡하진 않았지만 처음 시작을 잘 못하신 분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19번, 20번 킬러 문항들 두 개 한번 잘 복습을 해보시고 9번 문제 보시면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자료라고 제시되어 있죠. 화학 반응식이 제시되어 있고 A에서 D까지가 반응 개수라고 주어져 있고요. 망간의 산화수가 5만큼 감소한다라고 제시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시작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아래쪽에 보시면 뭐 D급 같은 거 보면요. 지금 개수를 다 찾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전체 개수를 찾으면서 끝을 내야겠네요. 위쪽에서 찾아보면 지금 산화수가 5만큼 감소한다라고 했으니까 망간은 지금 여기는 플러스 7이죠. 산소에 마이너스 1을 두면 플러스 7 자주 쓰는 거고요. 5만큼 감소한다라고 했으니까 5가 감소해서 여긴 플러스 2가 돼야 되고 혼자 있으니까 플러스 2가 되려면 N에 2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Cl2는 이미 개수가 맞춰져 있네요. 여기 5Cl2이기 때문에 여기엔 10이 들어가야 되고요. Cl은 산화수가 마이너스 1에서 여기는 혼자 있으니까 0이죠. 산화수가 1이 증가했죠. 감소하는 게 있으면 증가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 화살표는 간단한 검산이 되는 거고요. 양쪽에 전자 이동을 맞춰주면 이미 Cl이 10개 이동한 게 확정이기 때문에요. 10을 곱해서 얘는 10전자 반응이 되는 거고 그러면 아래쪽의 경우에도 10전자 반응이 되도록 2를 곱해서 10전자 반응으로 맞춰줘야겠네요. 산화수가 변한 원자수가 2개란 뜻인 거니까요. 지금 여기에 2가 붙어서 망간이 2개 움직이도록 해줘야 됩니다. 산소가 8개로 확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8이 붙어야 되고요. 수소가 16개로 확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16이 붙어야 되고 전하 균형은 중간에 써도 되고요. 안 썼다면 마지막에 검산을 하라고 했죠. 전하는 생성물 쪽은 플러스 2짜리가 2개이기 때문에 플러스 4밖에 없어요. 둘은 중성입니다. 생성물이 플러스 4인데 반응물 쪽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2에 플러스 16을 더해서 플러스 4가 잘 나왔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검산까지 된 거예요. 기억번에 N은 2가 되는 게 맞고요. 니은 산화수는 1만큼 증가했습니다. 니은번 틀린 보기. 디귿번 A와 C를 더하면 18이 되고 B와 D를 더하면 18이 되기 때문에 디귿번도 맞는 보기가 됐네요.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죠. 답을 3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8번 문제 같이 보시면 분자 간화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구성 원소가 A, B로만 구성되어 있고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3개로 제시가 되어 있네요. 우리가 AX, BY 형태로 여러 개의 분자들을 제시하면서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는 형태의 문제인 거고요. 뭐 처음 시작은 되게 편했죠.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3개였기 때문에 A, B2와 A2, B 중에서 골라냈으면 되는 상황이고요. 1g에 들어있는 B 원자수가 상대값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뭐 숫자도 중요하지만 1g당 B 원자가 나 쪽에 많다. 이 부등호를 통해서 둘은 바로 대응이 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직관적으로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럼 1g에 들어있는 B 원자수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쪽에 써보면 우리가 만약에 1g당 B 원자수가 있는데 지금 1g당 B 원자수를 가와 나에서 비교하는 상황인데요. 이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1g당 B 원자수가 나 쪽이 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1g당 B 원자수가 나가 크다라고 했을 때 그럼 여러분 1g당
A 원자수를 생각해 보면 1g에 들어있는 B 원자수가 나 쪽이 크다. 그럼 1g에 들어있는 A 원자수는 어때야 되나요? 제가 항상 수업 중에는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피하시면 안 돼요. 자꾸 생각을 해보면서 자신이 이제 추론할 수 있는 능력, 좀 직관적으로 풀이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가야 되고, 지금 1g당 B 원자수, 1g에 들어있는 똑같이 1g을 모았을 때 B 원자는 나 쪽에 많았다면 당연히 1g에 들어있는 A 원자수는 가 쪽이 많아야겠죠. 이게 만약에 똑같이 1g인데 B 원자가 이쪽에 많은데 A 원자가 같거나 A 원자도 나 쪽이 많다면 같은 질량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미 B 원자는 나 쪽에 많은데 A 원자를 똑같이 넣었다. 그러면 둘이 질량이 똑같이 1g이 될 수 없죠. 그래서 1g에 들어있는 B 원자가 나 쪽에 많았다면 그 1g에 들어있는 A 원자의 경우에는 가 쪽에 많아야지만 전체적으로 1g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1g에 들어있는 B 원자 수를 줬을 때요. 이게 바로 대응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직관적인 해석은 1g 내에 들어있는 B 원자 수가 나 쪽이 많다면 A 원자 수는 당연히 가 쪽이 많은 거고, 그러면 1g을 모았을 때 가와 나에 대해서 나 쪽이 상대적으로 A 원자는 적고 B 원자는 많은 거예요. 어차피 둘은 부등호가 반대로 가는 거니까요. 같았으면 같은 거고 이쪽이 B가 컸으면 이쪽이 작은 거니까 한쪽만 비교했어도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출제를 할 때는 둘 중에 하나만 줘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1g당 B 원자수가 많다라는 거는 결국 가에 비해서 나가 B는 많고, 이 화학식을 봤을 때 가에 비해서 나가 B는 많고 A는 적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걸 조금 더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수업 중에는 어떤 것들까지 언급을 했었냐면 이런 1g당 B 원자수, 1g당 A 원자수는 실험 시기 같으면 같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실험 시기 같다면 같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가와 나에 대해서 이게 둘이 같다고 해볼게요. 1g당 B 원자수가 같다. 그러면 1g에 들어있는 B 원자수가 같으면 1g에 들어있는 똑같이 1g을 모았을 때 A 원자수가 다른 값이라면 모순이 되겠죠. 지금 똑같이 1g을 모았는데 B 원자수는 똑같아요. 근데 A 원자수가 나 쪽에 많다면 똑같이 1g일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그러니까 부등호가 들어가면 절대로 동일한 1g을 모았다라고 할 수 없는 거고, 1g에 들어있는 B 원자수가 같다면 1g에 들어있는 A 원자수의 경우도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1g당 B 원자수든 1g당 A 원자수든 이런 값들을 비교할 때 이 값이 같게 주어지는 것들이 언제 같게 주어지는 거냐면 가에 들어있는 A 원자수와 B 원자수, 나에 들어있는 A 원자수와 B 원자수의 비율이 같기만 하면 이런 값들이 동일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A 원자수나 B 원자수에 대해서 비율로 정의되는 게 실험식이죠. 물론 실험식은 정확히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되거나 하진 않죠. 우리가 화학원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빠진 용어죠. 그렇지만 직관적인 해석을 할 때는 실험식도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잠깐 내용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것들 여러분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A, B가 있고 A2, B3가 있고 A2, B4가 있고 A, B2가 있다. 근데 이런 애들을 비교했을 때 1g당 B 원자수가 여기에 가나다라고 했을 때 (1g당) B 원자수를 비교해봐라, 대소관계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면 된다는 거냐면 1g당 B 원자수가 크다라는 건 그쪽에서 1g당 A 원자수는 작아지면서 상대적으로 B는 많고 그냥 A는 적어진다는 뜻이에요. B가 많고 A가 적은 걸 골라라.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할 때는 어차피 하나를 통일하고 비교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냥 1g당 B 원자수를 비교할 때는 그냥 B를 비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B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냥 A를 통일해주면 되죠. 방금 정리했지만 결국 이게 큰 값을 갖는다는 건 A는 적은 값을 갖는다는 건데 굳이 A, B로 나눠서 비교하지 않고 그냥 B만 가지고 비교를 해도 되고요. 1g당 B 원자수가 커지는 순서대로 나열을 하라고 해주면 우리가 A를 통일해서 비교해주면 되고, 그러면 이게 A 하나당 B 하나고 얘는 A 하나당 B가 1.5개. 얘네들은 어차피 둘 다 A 하나당 B가 2개인 거죠. 그래서 대응을 시켰을 때 이 값의 부등호가 얘는 A 하나당 B 하나인 애고요. 얘가 상대적으로 A를 고정했을 때 B가 많죠. 가에 비해서 나가 많은 거고, 이것보다 큰 게 A 하나당 B가 2개인 애들 다하고 라인 건데, 다하고 라는
어차피 모았을 때 A 하나당 B 두 개인 거니까 1g을 모으든 2g을 모으든 3g을 모으든 어차피 A 하나당 B 두 개거든요. 그러면 1g당 B 원자수 당연히 같을 테고 다하고 라는요. 1g당 A 원자수도 같을 테니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조금 직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으면 여기에 지금 1g당 B 원자수라고 했을 때요. 이쪽으로 가볼게요.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처음 시작을 해보면 1g당 B 원자수가 크다라고 했을 때 1g에 들어있는 B 원자수가 크다? 그러면 당연히 1g에 들어있는 A 원자수는 나 쪽이 작다는 얘기고 상대적으로 나 쪽에 A는 적고 B가 많은 거잖아요. 여기서 A는 적고 B가 많은 거 그러면 뭐 둘밖에 없을 땐 당연히 얘죠.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얘는 A 한 개당 B가 0.5개인데 얘는 A 한 개당 B가 두 개인 거니까 훨씬 더 B가 이쪽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응을 바로 시킬 수가 있었고 얘가 A2 B가 되고 상대적으로 B가 많은 나의 경우가 AB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응을 시키고 나면 편하게 이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었죠. 기억번에 가는 A2 B다.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니은번에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분자수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분자수 1g당 분자수, 단위 질량당 분자수 다 동일하게 비교하는 거죠. 지금 1g에 들어있는 B 원자수가 있는데 이렇게 구성 원자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일단 1g에 들어있는 분자수를 먼저 구하고 이 분자수의 분자당 B 원자수를 곱해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분자당 B 원자수가 한 개인 거니까 얘는 1을 곱해서 23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엔 23이 있는 거고요. 1g당 분자수가 23인 거니까 B 원자수도 23이 된 거고 얘는 지금 AB2의 형태인 거니까 2를 곱해서 분자당 B 원자가 두 개죠. 2를 곱해서 44가 나온 거니까 여긴 20이어야 됩니다. 1g당 분자수는 20이고 분자수에서 원자수로 바꿀 때 분자당 원자수가 B 원자수가 두 개인 거니까 2를 곱해준 거죠. 그래서 이 23대 22가 1g에 들어있는 분자수에 대한 비교고 이게 단위 질량당 분자수이자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분자수의 비교죠. 지금 23대 20이라고 했으니까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디귿번에 원자량의 비를 물어봤는데 얘도 뭐 워낙 많이 풀었죠. 지금 분자수를 풀었는데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분자수 또는 단위 질량당 분자수를 알고 있으면 분자량의 경우에는 분자수와 반비례한 게 있기 때문에요. 단위 질량당 분자수, 질량이 동일할 때는 분자수와 분자량이 반비례한 게 있죠. 이게 23대 20이면 분자량은 22대 23의 비율이 됩니다. 그럼 이쪽은 2A 플러스 B가 되고 이쪽은 A 플러스 2B인 거니까 이걸 연립해서 A와 B를 찾아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워낙에 익숙한 화학식인 거니까요. 지금 22, 23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자마자 이건 44, 46 딱 떠오르면서 N2O, NO2 이렇게 떠오르면 뭐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신 거겠죠. 44하고 46으로 N2O, NO2 많이 쓰는 화학식이기 때문에요. 44, 46 아니야? 즉 N은 14로 들어가고 O는 16으로 들어가면 조건을 만족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대응을 시켰어도 됩니다. 뭐 둘 다 편한 풀이가 되는 거고요. 직접 풀었을 때는 지금 A가 7, B가 8로 들어가야지 맞는 거죠. 여기에 풀었을 때는요. 이게 44, 46이라면 A에 14가 들어가고 B에 16이 들어가면서 맞는 보기가 되기 때문에 디귿번은 8대 7이냐라고 물어봤는데요. 8대 7이 아니라 7대 8이 됩니다. 기억과 니은이 맞는 보기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